오늘 직선의 방정식 좀 끝내봅시다. 제일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과 일차함수의 차이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직선의 방정식과 일차함수 중에 뭐가 더 큰 집합입니까? 네, 직선의 방정식이 더 큰 집합이에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 요소가 총 3가지 있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1차 함수고요. 두 번째는 x는 p,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는 q.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처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x는 p와 y는 q 이 두 가지만 따로 공부를 해버리면 1차 함수로 공부해도 되겠네. x는 p는 뭐의 수직이에요? x축의 수직입니다. 세로선이요. 오케이? 그 말은 뭐의 평행이에요? y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러면 y는 q 같은 경우는 뭐의 수직? y축의 수직. 그럼 뭐의 평행? x축의 평행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로선, 세로선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가로선, 얘는 우리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무슨 함수예요? 상수 함수예요. 그러면 1차 함수인가요? 아니요. 1차 함수는 아니죠. 그러면 세로선은요? 함수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차 함수 또한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저 이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로 설명합니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미지수는 x랑 y고요. a, b는 미정계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름도 있죠. a는 어떤 미정계수예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죠. 그 다음 b는 어떤 미정계수예요? y절편이죠. 어제 이제 기울기랑 y절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요. y절편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그걸 우리는 y절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는 방법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x절편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죠.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니까 식에다가 뭘 대입해?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산 가능하겠네요? 뭐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낸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로 이야기를 하면은 x값이 한 칸 갔을 때 y값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x값이 한 칸 갔을 때 y값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닮음을 이용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뭐 x2 마이너스 x1분의, 만약 저 함수가 fx라면 fx2 마이너스 fx1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탄젠트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특히 탄젠트 30도 몇이에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 1.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 루트 3. 뭐 다른 각도 90도도 있고, 그 다음에 0도도 있고, 뭐 120도 이런 각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 3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바로 문제 좀 접근을 해볼까요?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인 거예요. 기울기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저 지나는 점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 점을 우리는 특정 점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A점과 B점에 몇 대 몇? 1대2 내분점으로 우리는 줬습니다. 맞아요. X값이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몇 만큼 커졌습니까? 6만큼 커졌는데 1대2니까 몇 칸 몇 칸? 2칸? 4칸 이렇게 분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은 몇 컴마? 마이너스 2컴마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y값이 마이너스 2에서 1이면 몇 칸 증가했어요? 3칸. 그러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변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한 칸 움직이면 마이너스 1. 그 말은 내가 지금 찾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 자리 직선이다? 3자리 직선이다. 이 정도는 중학교 문제죠. y는 몇 x에다가? 3x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고 치자. 그랬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일 때 그럼 뭐가 필요해? 뿔 5가 필요하다. 정도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기울기와 점 또는 점과 점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다면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 기울기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변형해서 주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중학교 때는 평행 어떤 특정 직선을 줘요. 그 직선과 평행 정도만 줬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수직 조건도 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해봤자 어떤 그냥 점과 뭐 x절편, y절편 이런 걸 줬다면 이제는 계산하게끔 내분점 이런 거 주고 뭐 삼각형 준 다음에 무게중심 이런 식으로 하고 원을 2등분하는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원을 2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야 돼? 원의 중심 지나야 돼. 원의 중심 안 지나면요? 안 돼요? 오케이. 언제였어요? 네. 삼각형은 어딜 지나야 돼요? 네, 그 말이 나오길 바랬어요. 무게중심 지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삼각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대답 안 나온 게 편하게 생각을 했다가 틀린 경우가 있으면은 아마 쉽게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한 꼭지점을 지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 지났을 때 2등분 돼요? 네, 대변의 중점. 그러니까 얘가 무슨 선이 되면? 중선이 되면 삼각형을 2등분해요. 그럼 만약에 그 중선도 안 지나고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넓이를 2등분 시킬 수 있겠나요? 네, 만약에 여기 넓이 저기 노란색 삼각형 넓이가 한 100이라고 해봐요. 그럼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몇이 되게끔? 50이 되게끔.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몇이 되게끔? 50이 되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사각형을 통제하는 게 편합니까? 삼각형을 통제하는 게 편합니까? 삼각형이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50이다 라는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꼭지점을 지났을 때요. 두 번째는 꼭지점을 지나지 않았을 때요. 하지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게중심을 지난다고 해서 넓이가 2등분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하지만 원은 중심을 지났을 때 반드시 넓이가 2등분 되죠. 중심 안 지나면 넓이를 2등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러면 평행사 변형은요?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 교점 지나면 무조건 2등분 되나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2등분 될 것 같죠? 그럼 이제 증명해봐야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왜 넓이가 2등분 되는가? 라고 하면은 오른쪽 온전한 삼각형과 왼쪽 온전한 삼각형은 서로 그냥 무슨 관계예요? 합동인 관계예요. 그럼 전 남은 것들을 한번 합동 조건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 각과 여기 각은 서로 무슨 각? 막꼭지각. 그 다음에 여기 각과 여기 각은 서로 억각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진짜? 평행사 변형 성질 중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죠. 그것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삼각형이 A, S, A 합동이니까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당연히 같아요. 합동이면 넓이가 같죠?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죠? 그건 안 돼요. 넓이가 같다고 합동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 각도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서로 억각관계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합동이면서 넓이도 당연히 같죠.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분할되어 있는 삼각형은 파란색과 노란색과 검은색, 왼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교점을 지나면
반드시 넓이가 2등분 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하게 직사각형 또한 평행사변형 중 하나니까 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고요. 정사각형, 마름모 마찬가지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저 항상 이 문제에서 하는 말이 윤채 생일에 지우가 초대돼서 지우가 한 조각만 해서 윤채가 너그럽게 승낙을 했는데 지우가 그 한 조각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남았죠. 그럼 이제 한 번만 잘라서 대신 사람을 향해서 자르지 않고요. 한 번만 케이크를 향해서 잘랐을 때 저 넓이를 2등분 시키려면 제가 말하는 건 합동이 아닙니다.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뭐 저거의 입체도형이라면은 가로선으로 잘라도 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저 파란색 직사각형이 2등분 되려면 대각선에 뭘 지나야 돼요? 교점을 지나야만 해요. 여기 교점을 지나는 어떤 선분이든 파란색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맞죠? 그러면 안에 있는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이를 2등분하는 대각선에 교점을 지나게 되면 항상 넓이가 2등분 됩니다. 그럼 점이 지금 몇 개가 확보가 되었죠? 2개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저 두 교점을 지나게끔 내가 선분을 그어주는 순간 너가 잘랐잖아 저렇게. 네, 저렇게 빨간색으로 자르는 순간 우리는 일단 검은색 도형이 2등분 되죠. 그럼 검은색 부분이 2등분 된 상태에서 여기 넓이를 빼면은 우린 위쪽 넓이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넓이를 빼면은 아래쪽 넓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파란색도 넓이가 어떠니까 같은 상태니까 저렇게 잘라야지 우리는 2등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형이 안으로 겹쳐 있어도 우리는 그 대각선의 교점들을 연결하면 된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훨씬 더 쉬운 문제죠. 직사각형을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문제인데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도형을 2등분 하려면 여기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색깔의 중심을 지나게끔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하는 거 쉽죠? 이런 건 잘 하나? 디귿만 좀 볼까? AB가 0보다 크고 AC가 0보다 크면 우리 지금 판단 안 한 게 뭐야? BC. 다시 한번. AB가 0보다 크죠? AC가 0보다 크죠? 그럼 BC는요? 왜요? 지금 여기서 A가 양수면 B가 뭐죠? 양수죠. 그럼 우리가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C 또한 뭐죠? 양수면 B랑 C가 지금 양수인 상태가 돼요. 아니라면 A가 뭐인 상태에서 음수라면 B가 음수여야 하는 거죠. A가 음수일 때 C도 뭐예요? 음수인 상태고 그러면 B랑 C가 모두 음수기 때문에 부호는 같아집니다. 근데 제가 저것보다 다른 식으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곱하세요. 그러면 그게 BC의 부호와 동일해요. 왜냐면 저 밑줄 친 부분에 두 식을 곱해버리면 A 몇 개? 2개. B 하나, C 하나가 2개 곱했으니까 0보다 어때요? 크죠? 맞죠? 그러면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도 A제곱은 부호가 항상 뭐니까? 양수니까. 선생님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0이 됐다면 이미 여기서 등호를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수니까 그걸 지워버리면 돼. 그러니까 BC는 양수 곱했으니까 양수다 라고 바로 판단을 해버리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부호와 어떤 부호로 결정이 돼요?
A랑 B의 부호로 결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미정계수가 잡혀있다면 기울기랑 y 절편일 것 같은데 직선의 방정식이면 어떤 게 되게 메리트가 있냐면 x절편 또는 y절편, 이게 메리트가 좀 커요. x절편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y에다 0 대입하면 x는 마 a분의 c. 그럼 ac가 부호가 양수니까 마 a분의 c는 부호가 음수니까 왼쪽에 찍히겠지. 그 다음 나 이제 y절편 구하려고 해.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해. x에다 0을 대입하면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우리가 bc가 0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음수. 그리고 그어버리면 사사분면을 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해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유형이 몇 가지라고 했지? 네, 뭐라고요? 뭘 대답한 거예요? 네. 꼭지점을 지났을 때 중선이 되는 거랑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체 넓이의 정말 절반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지우야 더워? 아니요.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0이고요. B가 1,-2고요. C가 3,6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삼각형을 잡을 때 좌표 평면 막 열심히 그리고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나 하는 겁니다. 그때는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야 해서인 거고 우리는 지금 도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좌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하는데 y는 m, x 플러스 2니까 저거 잘못 해석해버리면 꼭지점 지나는 것보다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직선처럼 보여요. 맞죠? 여러분, 이따 바로 연결해서 할 이야기인데 y는 mx 플러스 2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정계수에 걸립니까? m. 그러면 m 값이 달라짐에 따라 저 직선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맞죠? 네. 맞죠? 심지어 저 m 값이 기울기 역할도 해요. 그러면 m 값과 관계없이 어떤 특정 점을 지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다시 한번, 뭐에 상관없이? m 값과 관계없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어떤 문자에 대한? m 값에 대한 항등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저걸 m 값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한다는 소리는 m으로 묶고요. 아무것도 안 묶인 걸로 묶어버려요. 는 0으로 만들어야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y까지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함수 입장에서나 x랑 y가 변수지. 난 지금 저거 m값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x, y가 이제 미정계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괄호 묶인 게 각각 몇이면 돼요? 0이고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고 y가 0. 그러니까 정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점. 뭐라고요? 정점. 정점이 뭐예요? 네, 정해진 점이에요. 여러분이 고정점으로 많이 부르죠. 네, 딱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움직이는 점을 우리는 동점이라고 해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 오케이? 그러면 쟤는 y는 mx 플러스 2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마이 콤마 0이 근데 뭐죠? A. 절대 우연 아니죠. 오케이? 그럼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빗변의 중점인 몇 콤마 몇을 2,2를 지나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얘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2,2를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를 직접 조사하셔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연결할 이야기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49번. k 플러스 1 x 더하기 4k 플러스 1 y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다시 k 플러스 1 x 더하기 4k 플러스 1 y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어떤 방정식이죠? 우리가 저 문제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을 할 거긴 한데 일단 x랑 y 상수 이렇게 묶였으니까 어떤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저 모양은 K값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직선 모양을 띌 거라고요. 근데 제가 특정적으로 바로 그릴 수 없는 이유가 뭐 K값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저게 직선의 방정식인 거는 맞는데 K값 때문에 걸리적 거리는데 K값이랑 상관없이 어떤 특정 점을 지날까? 라는 질문이고요. 지나요. 그럼 우리는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죠. K값과 관계없이 이 멘트 잘 기억해야죠. 뭐에 대한 문제요? K에 대한 항등식 문제요. 그러면 K로 묶고 K가 없는 걸로 묶고는 0 해서 괄호를 각각 0, 0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우리 지금 변수가 원래는 x, y였는데 지금 k로 변수가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k x 플러스 4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뭐고? 0이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인 거고 얘 두 개를 연립해 봅시다. 위식에서 아래식 빼버리면 3y 플러스 3은 0이니까 y값이 뭐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y값이 마이너스 1이면 x값은 3이 나오네요. 그럼 정점은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집중 최대로 해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진짜 집중 좀 잘해봐. 오케이. 우리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공부를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는 그때 당시에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죠? 가관법과 대입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뭐 시험 기간에 뭐도 했었냐면 연립 2차 방정식도 했었어요. 맞죠? 네. 연립이란 뜻이 뭐죠? 공통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했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몇 차짜리랑 몇 차짜리예요? 1차랑 1차죠. 그럼 문자가 두 개가 쓰여 있는 1차 다시 문자 두 개, 미지수 두 개, x, y 문자 두 개로 쓰여 있는 1차 방정식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연립방정식 예를 들면 제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되죠. 그럼 그것의 무슨 부분이니까? 공통 부분이니까 뭐를 구하는 행위예요? 교점을 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함수 2학년 때 1차 함수 맨 뒤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을 직접적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에서는 함수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가관법과 대입법으로 열심히 풀었던 내용 자체가 함수로서도 해석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교점을 구할 때 항상 연립방정식을 처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과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두 연립방정식을 줬어요. 이거 구할 수 있어야죠. 오케이? 지훈아 1번씩 건들 거야? 2번씩 건들 거야? 둘 다 건들래? 1번씩. 그래? 1번씩에다가 몇 배 할 거야? 4배 하면 어떻게 돼? 4x 플러스 8y 마이너스 12는 0. 그 다음에 2번식이 그대로 아래 놔둔 다음에 뭐 해버려? 가관법 해버리면 되는 거지. 빼버려. 그러면 11y 마이너스 11은 0. 그럼 y는 뭐야? 1이 나오는 거지. 맞지? y가 1 나왔으니까 다시 여기 1번이든 2번이든 아니면 4배 한 거든 아무데나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대입하게 되면 x값이 뭐 나와? 1이 나와. 그럼 우린 교점은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게 나와. 맞아? 그럼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자. 저 y는 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교점의 y좌표예요.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교점의 y좌표예요. 오케이?
근데 제가 여기서 아니라고 할 거야. 교점의 y좌표 아니에요. y는 1은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뭐예요? 상수함수예요. x는 1은 교점의 x좌표로 해석을 당연히 해왔겠죠. 근데 x는 1이 뭐예요? 세로선 맞지? x는 p, y는 q. 이해돼? 그럼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연립방정식을 줄 건데 x는 1, y는 1 이라고 했어. 그럼 두 직선이 있지. 두 직선의 교점 반드시 있지. 몇 콤마 몇이야? 2원리야. 연립의 의미 자체가 기하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 y는 1 나온 게 여러분 교점의 y좌표 결국 이야기로 따지면 교점의 y좌표가 맞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도형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가로선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세로선이 나온 거예요. 그럼 되게 연립하기가 쉬운 상황 아니야? 세로선과 가로선이니까. 그래서 교점이 몇 콤마 몇이야? 1,1이 나왔다. 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교점이라는 정답을 알아버렸어. 1,1이라는 교점을 알아버렸어. 이 1,1 위에 대입하면 어때? 성립하지. 두 번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지. 내가 4배 한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하지. 자, 잘 봐. 내가 연립방정식을 멍 때리고 하다가 두 식을 더해버렸어.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네요. 위의 식에다가 10배를 했어요. 10x 플러스 20y 마이너스 30은 0. 아래 식에다 20배 했어요. 80x 그 다음 마이너스 60y 마이너스 20은 0. 두 식을 뭐 빼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0x 플러스 80y 마이너스 10은 0. 여기다가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 1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성립할까요 저게? 왜 어떤 저 두 식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쳐도 무조건 1,1을 지날까요? 봐봐. 원리가 뭐냐면 위의 식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x 빼기 1 인수 가지고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2인 상태에서 y 빼기 1은 0 무조건 저 형태예요. 다시 내가 이미 교점을 구했어. 1,1이라고 구했다고. 구한 결론적인 이야기에서 위에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면 x 빼기 1 더하기 2에 y 빼기 1은 0으로 표현이 가능해. 상수항 무조건 맞아 떨어져야 돼. 안 그러면 1,1 대입했을 때 성립 안 해. 그럼 두 번째 식도 어떻게 돼? 4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y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야만 해. 상수항이 여기서 0이 아니고 다른 값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걔는 1,1 안 지나. 오케이? 그러면 위의 식에다 내가 a배를 곱할 거고 아래 식에다 b배를 곱할 거야. 그럼 위의 식에다 a배를 곱해봐. a x-1 플러스 2a y-1은 0 되는 거지. 아래 식에다가 b배를 하면 4b x 빼기 1 마이너스 3b y 빼기 1은 0이 되는 거지. 나 두 식을 더하거나 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더할게. 빼는 건요? b가 음수면 알아서 빼지는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뭐로 묶여? x-1 그 다음 여기가 a 플러스 4b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가 y 빼기 1 하고 앞에 뭐가 붙는 거야? 2a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하게도 만들어진 식은 1,1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네. 그럼 이제 도형 파트에서 연립의 의미를 조금만 확장하자. 내가 두 식이 주어져 있지. 두 식에다가 어떤 상수배를 하든 그 두 식을 더하고 뺀 식을 연립이라고 할 거야. 내가 직선 L이 있어. 직선 M이 있어. L과 M 직선이 있단 말이야. 두 개를 연립했어. 그러면은 내가 교점을 구하는 행위를 안 하더라도 이미 교점은 정해져 있어. 내가 1,1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기도 전에 맨 처음에 여기 보라색을 쓰자마자 교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맞지? 그럼 그 이미 정해져 있는 알파 값과 베타 값에 의해서 반드시 저 성질에 의해서
상수배를 하고 더하든 빼든 하면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지날 수밖에 없어져. 이 행위를 연립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아래식에서 a 플러스 4b x 빼기 1 더하기 2a 빼기 3b y 빼기 1 그럼 a 값이랑 b 값에 어떤 걸 대입해도 돼. 맞지? 그럼 만약에 a 더하기 4b가 0이 되는 값을 가져왔다고 쳐봐. a 더하기 4b가 0이 되는 값을 내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무슨 선이 나와? 가로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2a 빼기 3b가 0이 되는 값을 내가 적절히 집어넣었어. 그러면 세로선이 나오는 거야. 가로선과 세로선이 나와버렸어. 그럼 교점은 되게 쉽게 구해지는 거야. 이게 연립방정식 하는 원리야. 알겠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진짜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가간법 안 해도 돼. 대입법 안 해도 돼. 문자를 하나로 안 만들어도 돼.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교점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필수가 아니라고. 오케이? 자, 일반화 좀 해보자. 내가 L이라는 식을 가져왔어. L이라는 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야. m이라는 식을 가져왔어. 그러면 d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겠어야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야. 오케이? a랑 a 프라임이 같은 상수일 수도 있고 다른 상수일 수도 있어. 뭐 0이어도 상관없지. 오케이? 그럼 내가 L 직선과 M 직선을 서로 연립해 보려고 해. 연립한다 라는 행위가 뭐라고 했어? 첫 번째 L 직선에다가 아무거나 곱해. 나는 알파 곱해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M 직선에다가 아무거나 곱해. 그럼 이번에 뭐 곱해? 베타 곱해볼 거야. 그러면 더해버리면 는 0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지. 저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뭘 지난다? L과 M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검은색 두 직선이 있어. 집중. 검은색 두 직선이 있어. 두 검은색 직선이 있는데 두 검은색 직선 L과 M 값이 있는데 우리가 연립이라는 행위는 가간법 또는 대입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부를 거라고. L 직선에다가 알파배를 곱했어. M 직선에다가 베타배를 곱했어. 그리고 두 식을 더했어. 빼도 상관없어. 오케이? 는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저 파란색 방정식은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게 있어. 반드시 뭘 지나? 네, L과 M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요? 연립이라고 하기로 했다고요. 오케이? 근데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서 좀 줄여보려고. 알파를 살릴까 베타를 살릴까? 알파요. 그래요. 그러면 양변을 베타로 나눠보겠습니다. 양변을 베타로 나눠보겠습니다. 양변을 베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저 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베타보면 얘가 지금 분모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베타분의 알파를 K라고 다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K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지금 누가 주인공처럼 써져 있냐면 K가 주인공처럼 써져 있거든요. 변수 주인공 바꿔보죠. X랑 Y. 그러면 X로 묶어보고요. Y로 묶어보고요. 상수항으로 묶어볼게요. 자, X 앞에 뭐 들어가요? K, A 더하기
A 프라임 KB 더하기 B 프라임 KC 더하기 C 프라임 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맨 아래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뭘 지나요? L과 M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 L과 M의 교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하기로 했어? 정점.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풀이 과정은 제가 방금 했던 거의 역순입니다. 맨 아래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뭐로 묶고 뭐로? K로 묶고 K가 없는 얘로 묶어요. 그럼 묶였죠? 그러면 묶은 다음에 둘 다 뭐로 만들어야 돼요? 0, 0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첫 번째 K 안의 식이 0이 된다. 그럼 뭐가 0이 되는 거예요? L. L. 그 다음에 여기 괄호가 0이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M. 그러면 L도 만족시키고 M도 만족시켜야 하니까 두 개를 뭘 해야 돼요? 연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점이 나오고 그 교점을 우리는 여기 K에 대한 정점이라고 하기로 하는 거예요. 유형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얘들아, 그러면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것은 자명해. 오케이? 그러면 교점을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야? 무수히 많아.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맨 아래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이 맨 아래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명하게도 우리는 L과 M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그러면 하나의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로 수없이 많은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을까? 안 돼요. 딱 한 개 못 나와요. 딱 한 개 못 나옵니다. L 직선이 못 나와요. L 직선이 못 나온다고요. 저걸로 이거 못 만들어요. 자, 왜 저거 누락됐는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누락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L 직선 만들어봐요. 알파에 1, 베타에 0. 사실 알파에 2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베타에 뭘 집어넣는 게 핵심이에요? 0. 근데 제가 양변을 뭐로 나눴죠? 베타. 그럼 베타는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베타가 0이 되는 세계선을 없애버리고 문자를 하나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가 0이 되는 L 직선이 이제부터 등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풀 버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연립을 한다라면은 두 식을 한쪽은 K를 씌우고 한쪽은 그대로 두고 두 개 더해버리면 그게 연립한 거예요. 이거 왜 설명하냐? 원의 방정식에서 써먹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49번. K가 들어가 있는 저 식 있죠? 저거 연립이에요. 그럼 저 연립의 교점을, 정점을 구하기 위해선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파란색 K에 대해서 묶어놨죠?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을 나타내는데 전부 다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빼고? x 플러스 4y 플러스 1 저게 못 나와요. x 플러스 4y 플러스 1은요 제가 못 나와요. 나머지는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점을 구하려면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48번) 풀지 마세요. 왜요? 문제 잘못 나와 있어요. 진짜요? 너 나랑 이거 한 2번 돌리지 않았냐? 두 번까지는 안
X 붙여져 있어? 뭐야? 아니 노트에 썼잖아요. 그 쌤이 제발 안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이 저도 있는데 플러스 왔던 것 같은데. 저게 삼각형을 4등분하는 형태가 그 넓이를 2등분 시키고 여기서도 2등분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4등분 되지가 않아요. 아 문제 잘못. 이거 문제 잘못 만든 거야. 48번. 낙서하고 53번 보겠습니다. 두 점 A랑 B가 주어져 있어요. A점은 1,11이고요. B점은 2,3이에요. 오케이? 선분 AB랑 직선이 만나도록 한대요. 근데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형태죠? K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어요? 정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K로 묶고 K가 없는 얘로 묶고 맞지? 자 그럼 K로 묶이는 얘가 뭐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없는 게 마이너스 Y 플러스 2지. 그러니까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나? Y 컴마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맞아? 오케이? 그러면 1,11이 A점이지. 그 다음에 B가 2,3 이렇게 되는 거지. A, B 선분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회전시킬 거거든. K 값에 따라서 여기 지금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만나고 그 외에는 안 만나지. 그러니까 B 지났을 때 확보하고 그 다음에 A 지났을 때 확보를 해버리면 그 사이에서 교점이 생기겠다. 맞아?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확인하냐? K 값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직방 만들어. 대입해. K 빼기 11 더하기 K 플러스 2가 0 2K가 9 K는 2분의 9일 때 경계인 거지. 그럼 B 지났을 때는? 그럼 또 뭐 해? 2K마 3 플러스 K 뿔 2가 0 3K가 1 K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K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1부터 2분의 9까지.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두 개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정과 직선